내 아이가 자폐라서, 장애라서 안 된다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 아이는 장애라서 이게 안 되는구나. 내 아이는 자폐라서 저게 안 되는구나.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 또한 몇 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뇌과학을 공부하며 깨달은 것은 아이의 뇌는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3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매일 성장하는 뇌라는 책의 저자 바바라 에로우 스미스 영의 이야기입니다. 바바라는 어릴 때부터 심각한 학습장애를 겪었습니다. 글을 읽어도 이해하지 못했고 시계를 읽지 못하고 말로 들은 내용을 연결하지 못하였습니다. 엄마 아빠는 알지만 엄마의 동생이 이모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팔다리 위치를 인지하지 못해 평지에서 자주 엎어지고 부딪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당시 그녀의 선생님이 어머니를 따로 불러 이 아이는 정신적 결함이 너무 심해서 결코 다른 아이들처럼 배울 수 없을 것이고 아마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아남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바바라의 문제를 지능 문제로 오해받았고 스스로도 나는 평생 못 배운다는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되어 러시아 신경심리학자 알렉산더 루리아의 연구를 접하면서 뇌는 훈련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신경가소성이라는 개념을 처음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내 뇌를 내가 바꿔보겠다라는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분석해서 뇌기능 하나하나를 직접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핵심은 단순히 공부가 아니라 부족한 뇌기능을 직접 자극하는 훈련이었죠. 그 결과 읽고 이해하는 것이 가능해졌고 사고력이 상승했고 일상 기능이 정상화되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아버지의 태도였어요. 아버지는 너는 할 수 없는 아이가 아니라 아직 방법을 못 찾은 것뿐이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시도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이 나는 안 되는 사람에서 방법을 찾으면 된다로 사고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바바라는 현재 에로우 스미스 프로그램의 창시자로 전 세계 학교에서 사용되는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뇌기능 자체를 훈련하는 프로그램의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폐를 극복하고 최연소 흑인 교수로 알려진 제이슨 아데이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3살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발달 지연 진단을 받았고 어린 시절에는 전문가들로부터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평가도 들었습니다. 11살이 돼서야 처음으로 입을 뗐을 정도로 장애는 심했습니다. 부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그를 가르쳤고 18살에 그를 깨우쳤습니다. 그를 깨우친 뒤 그는 체육교육학과에 진학했지만 학비가 없었습니다. 낮에는 체육 강사, 밤에는 청소부로 일하며 학비를 벌고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주경 야독 끝에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현재 케임브리지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이슨 아데이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이슨, 너는 특별해. 너는 훌륭한 사람이고 위대한 일을 할 거야 라고 말이죠. 제이슨 아데이는 교수 임명식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건 특권입니다. 인생을 웃으며 마주하세요. 무엇보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세 번째 케이스는 두뇌를 깨우는 학습의 비밀, 두뇌 발달 방법 시리즈의 저자 민동필 박사님의 아드님 민가빈 군의 이야기입니다. 가빈 군은 5살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단어를 거의 말하지 못할 정도로 언어와 사회성 발달이 늦어 주변에 우려를 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바보라는 말을 할 정도로 학교 수업을 따라가지 못했고 고등학교 때 대학에 간다고 했을 때 담임 선생님이 이 아이는 결코 대학에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생화학 박사였던 아버지 민동필 씨는 아들의 교육을 위해 자신의 연구 경력을 내려놓고 직접 자폐 교육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반복 훈련보다는 아이의 두뇌 자체를 발달시켜야 한다고 판단하여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 가빈 씨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스스로 사고하는 힘을 길러주었습니다. 자연 환경 속에서 낚시, 승마 등을 즐기며 생물에 대한 관심을 키웠고 아버지는 이를 학습으로 연결해 가빈 씨가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가빈 씨는 현재 캐나다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생물학자를 꿈꾸고 있습니다.林동필 박사님의 두뇌 발달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제가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다음 유튜브 컨텐츠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케이스를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아이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혹시 아직도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번에는 그 고정관념을 깨줄 벼룩 실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벼룩은 자기 몸 길이의 수백 배 높이를 뛰어오를 수 있는 엄청난 점프력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벼룩을 낮은 유리병에 넣고 뚜껑을 덮어두면 벼룩은 튀어오르다 반복적으로 뚜껑에 부딪힙니다. 나중에는 뚜껑을 치워주어도 벼룩은 더 이상 높이 뛰지 않습니다. 딱 뚜껑이 있던 높이까지만 뜁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계는 실제가 아니라 경험으로 만들어진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세상이 정해놓은 자폐, 지적장애라는 유리 뚜껑이 씌워져 있습니다. 말도 못하는 아이가 어떻게 대학에 가겠어? 읽지도 못하는데 교수가 되겠다고? 라는 주변의 시선과 부모님의 편견이 바로 아이들을 가두는 유리병이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은 벼룩처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반복적인 자극과 특화된 교육을 통해 뇌의 신경회로를 재구성했습니다. 이는 벼룩이 유리 뚜껑을 머리로 들이받아 결국 깨트리고 하늘 높이 날아오른 것과 같습니다. 결국 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당신의 유리 뚜껑은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묻습니다. 벼룩은 본능에 지배받지만 인간은 뇌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능이나 장애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바바라 에로우 스미스형, 제이슨 아데이, 민가빈 군처럼 적절한 두뇌 자극과 사고 훈련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뇌는 스스로 설정한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도록 물리적 구조를 바꿔나갑니다. 벼룩 실험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의 고착입니다. 자폐 아동은 세상과의 소통에서 반복적으로 거절당하며 무기력을 학습하기 쉽습니다. 세 사람의 부모님은 아이 대신 희망을 품어주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를 작은 벼룩이라고 여길 때 부모님은 너는 원래 높이 날 수 있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결국 자폐나 장애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뇌 가소성이라는 엔진을 돌리는 열쇠는 부모님의 용기였습니다. 유리병 속에 갇혀 점프를 멈춘 아이에게 너는 원래 높이 뛸 수 있어 라고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다면 인간의 뇌는 기적처럼 스스로를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부모의 용기는 아이의 뇌가 세상이라는 유리 뚜껑을 뚫고 나갈 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속도가 아니라 뇌 가소성을 믿으세요. 부모님이야말로 아이의 유리 뚜껑을 열어주는 유일한 사람입니다.